기다리던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본인들은 그런 한국을 보고 신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그동안 했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기 싫다면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 일상회복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가 정책은 없는데 한국은 확실히 이상한 나라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의 감염자 수 격감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수준이고 솔직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감염 확진자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특히 9월 같은 경우 하루 확진자 수만 하더라도 무려 1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 내 하루 감염자 수가 9명이라는 발표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마비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맞아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의료는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아시아 인근에서 굳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면 일본을 찾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의료체계를 아시아 최고로 꼽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경제와 함께 일본의 의료 역시 한국에게 밀려 서서히 최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던 찰나에 전염병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일본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의료체계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일본의 의료가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국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를 통해 공개된 뉴스에서는 왜 일본은 이렇게 쉽게 의료 붕괴에 빠졌는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요. 미국, 독일과 함께 세계적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였던 일본이 지난 전염병으로 인해 왜 이렇게 붕괴됐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염병이 터지기 시작하자 한국과는 달리 환자가 병원 복도에 흘러넘치고 치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병원들의 병상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결국 자택, 길거리, 구급차 등에서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그동안 의료 체계에 있어서 아시아의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병상이 부족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건 일본인들로서도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해당 뉴스에서 전해진 일본 의료 붕괴의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의 의료 붕괴를 부족한 병상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OECD 평균보다 무려 4.4개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일본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들의 협력 등 다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자 일본인들은 구급차를 불러도 반나절 이상 입원할 수 없다. 병원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그 흡입기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집에서 요양 중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의료 붕괴라기보단 일본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하며 일본의 현재 실태에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일본 내에서 백신 오용이라던가 백신 오용 같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자 외국인들 역시 이제 일본의 의료 체계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의 경우 과거부터 꾸준히 의료 시스템이 성장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의료 체계를 확립하면서 세계적으로 일본과의 의료 격차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일본은 병원마저 아날로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한국보다 훨씬 더 느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백신 역시 한국과는 다르게 수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해외 네티즌들과 한국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일본도 따라했다면 일본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한국처럼 디지털한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었죠. 그렇게 한국의 의료 체계를 무시할 땐 언제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을 보자 이제야 한국을 배우자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언론에 올라온 의료 붕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자 수가 폭발할 때 진작에 한국의 방역 체계를 일본에 맞게 적용했다면 이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다. 다들 왜 그렇게 한국을 비난만 하는 걸까? 전염병 대응에 있어 한국은 확실히 대처를 잘했다는 기사가 연일 흘러나왔고, 이는 한국이 아닌 외신들이 일제히 내보낸 기사였다. 일본인들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기사든 일단 반감을 가지고 본다. 일본인으로서 솔직히 좌절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앞선 세대들로 인해서 일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따라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네요. 후생 노동성과 일본 의사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유착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헌법을 개정해 긴급시 사건 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델타 변이가 한창 속썩이던 여름에는 수도권에서조차 병상이 부족해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어. 일본의 의료 붕괴는 추측이 아닌 현실인 거야. 정말 일본의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올해 2월 부정맥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방문했는지, 무엇 때문에 방문했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의사는 당신보다 위험한 병을 지닌 사람들을 먼저 진료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가 그렇게 쉽게 붕괴될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의료는 20세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의료 비용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진료받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고, 돈이 있어도 한참이나 기다려야 해. 다른 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은 한국이 독보적이야. 만약 가능하다면 큰 수술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 의견이지만 일본의 의료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었어.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일본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 진짜 의료 붕괴는 병원에 환자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건 의료 붕괴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일어난 잠깐의 문제일 뿐이죠. 난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어려웠다. 세계 최고라던 일본의 의료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한국을 포함해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는 붕괴되지 않은 것인지 말이야. 세계 전체가 전염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일본만 유독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일본 전체가 아닌 도쿄라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체로 지방지역은 전염병이 도쿄처럼 만연하지 않아 여전히 병원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수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10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있는 독일은 도대체 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본은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염병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독일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 언론에 올라온 의료 붕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